참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이분의 해안이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초대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근데 노자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시라고요. 예, 평생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동양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 자세에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노자에 관한 제 평생의 그 생각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시군요. 노자. 네. 지금 문재인 정부 40일이 이제 넘어갑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갖추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뭐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듬뿍 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요번 그 한미 정상 회담 이야말로 예. 지금 이 정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죠. 네. 우선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런 걸 받으신다고요? 네네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 여태까지 정권을 잡으면은 그야말로 부귀 권력에만 매달렸지 진정한 그 국민이 바라는 대의를 향한 일을 정말 노심초사 일을 하는 그 정권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뭔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뭔가 진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네. 하나하나 처리되는 모양새.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국정이 쉽게 풀려가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정치권을 돌아보면. 일단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태. 지금 뭐 상임위도 보이콧했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은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 믿고 야당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소통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소통 안 하고 있다.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 정권이 빨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문제는 좀 넘어가고 진정한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 나갈 때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너무 지금 인선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야권에서 그 물고 늘어지면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더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진용을 좀 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셨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어찌해서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 내각이 개혁을 추진하려 할 텐데 그때 또 한 번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출렁였던 보도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을 놓고 문 아무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사고가 그리고 지금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자체의 냉정한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과연 자기들이 어떤 평점을 받느냐는 것을 계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죠. 자기들 스스로 착수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스스로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압력을 넣어야죠. 과거의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최순실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국민들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새로운 국면이 도래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국내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이제 국외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식의 회담들이었다고. 예를 들면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개무시를 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린든 B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바뀌면서 이제 그 원란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 내용만 봐도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지난주 내내 뜨거웠는데 여러 논란, 찬반 논란도 있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된 거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고. 아니, 그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미국 정치학회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미국인들을 10여 년 동안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라고 봐요. 어떤 얘기인 거 하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또 협상이란 건 주고받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가지고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때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면 어떡하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 측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우방이 없으면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시대 이하에서 미국은 족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위상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우리는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스로 위축돼 있었던 걸까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요? 위축될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히 자멸 아주 그 자기를 그 비하시키는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기 비하,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가 상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대강대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어떤 그런 뭐 관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은 털 때가 됐다고 보세요. 촛불을 계기로 털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털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좌표를 설정해서 예. 차곡차곡 나아감으로써 예.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태권도만 해도 엊그저께 북한에서 왔고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서로 같이 단일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질서를 그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니 말이죠. 이런 예. 터무니없는 이미 닉슨 독토린에서부터 이미 미국이 회전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제 와서 이 동아시아 질서를 평화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고 전쟁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예. 그것은 미국의 불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설득을 시켜줘야죠.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강조를 하셨단 말씀이군요. 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 굉장히 잘한 거고 또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고 아까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하셨는데 교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당연히. 하고 간 거죠.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한 거예요. 한 거고 예. 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대인 즉 묘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나보다 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권세 등등한 왕후 장상들을 만날 때는 예. 우선 그들을 좀 깔보는 것이 좋다. 오히려. 네, 그들을 왜냐하면 예. 그들은 맹자에 말하면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패권이고 예. 패도고 나는 선현의 입장에서 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한 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여민동락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나는 가서 트럼프를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예. 트럼프를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트럼프를 대접하고 그의 마음을 우선 감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되 사랑하라. 여태까지 트럼프는 당선이 된 이후로 예.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는 가서 그를 아주 존중을 해주고 정당한 정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마음 자세로 예. 그의 마음을 환심을 우선 사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사야 한다. 환심을 사고 그렇고 그와 여태까지 미국의 그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무조건 한국 같은 나라를 깔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같은 사람도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한국 문제는 완전히 개무실한 거예요. 예. 그 윈비어 문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 오바마 정권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 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측면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그 탄핵의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예. 곤궁한 처지를 예.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정권보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나는 정말 예.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제발 진정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바로 미국에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는 이 시기야말로 국민들이 마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그 갈구했던 열망을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대표단들을 전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바탕에 깔고 당당하게 우리 할 말을 해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누적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고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한계가 뻔한 거고 지금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트럼프에게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관계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 EU나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전의 트럼프가 아닌 위대한 이 세계의 지도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오늘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듣도록 하죠. 노자책 집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책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예. 돌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